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 35도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오후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랑은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남은 한 주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좀 일정 짜는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쏙쏙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또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처리를 또 정치권과 교육당국에 또 교사단체가 촉구하게 됐었습니다만은 오늘 그 지금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꿈의 오케스트라가 시민들을 위한 기획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취재 기장이라서요. 지역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8월 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무선 전 강원도지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각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 도민들은 안중이 없었고 특혜 매각을 위한 꼼수 목적만이 숨어 있었다면서 도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의당 강원도당도 공직자가 도민들을 상대로 먹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최 전 지사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무허가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합동점검만을 편성해서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 64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특히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미등록 야영장 의심 업체를 적발하고 규정을 어긴 야영장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시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농어촌 학교로 유학 오는 서울 지역의 초등학생 53명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집 기간에 신청했던 44명보다 9명의 학생들이 추가된 것이고 신청자 수가 목표인 10명보다 6%가 늘었다면서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교권 침해 문제가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유명 웹툰 작가죠. 주호민 씨의 아들을 또 에 대해서 선생님을 또 이제 고소하면서 과연 이것이 아동 학대인지 아니면 정말 교권 침해인지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진위를 파악해 나가고 있는 가중에 이 학교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이 보호 장치가 굉장히 또 열악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사단체에서도요,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처리를 이 정치권과 교육당국에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사 노동조합의 손민정 위원장 연결하죠.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강원교사 노동조합 손민정 위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정교조합은 다른 겁니까?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강원교사노조는 이제 강원 지역의 단일 노조이고요. 대체로는 한 20, 30대 선생님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창립된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저희는 선생님들의 이런 민원이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사태를 좀 다루기 위해서 또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결성된 정말 교사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정말 많은 교사분들이 서희초등학교 그 선생님을 이 추모하기 위해서 모였었거든요.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모였었는데 혹시 그때 참여하셨습니까? 네, 함께 했습니다. 예. 한 주최측 추산으로 3만 명이라 하던데 저희는 더 네.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뭐, 주최 측에서 준비한 손 피켓이 32,000장이었는데, 그게 모자랄 정도로 선생님들이 계속 같이 와서 함께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4만에서 5만 정도 모이지 않았나 싶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고, 이걸 누구나 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더운 날이었고요. 또 네, 검은 옷들을 입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네, 좀 고생들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례 없을 정도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모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이 서희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그만큼 많은 교사분들에게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착잡함, 슬픔, 아픔 이런 정말 복잡한 감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누구나 다 겪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교육 활동을 하는 중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민원을 받거나 또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도 지금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개인으로서의 교사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고, 그냥 선생님들이 그 고통을 참아 넘겨야 되는, 정말 1년만 참자, 지금만 참자, 이런 심정으로 버텨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징조로 작은 사고들이 수십 차례 또 반복되는 것이 좀 어떤 그 사건 사고 이제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례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어떤 것들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사망 사건 말고도, 서울 양천구에서도 이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또 최근 부산에서도 이렇게 교사 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인천에서도 지금 최근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뉴스에 보도되는 큰 폭행 사건들이 이렇게 서너 건이 될 정도로 예. 교사에 대한 보호가 없고 그 사기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문제는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거나, 네. 그 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시시하면서 좀 수습하기에 바쁜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은 선생님을 폭행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 교사들은 대항할 방법이 도리어 없다. 제도적으로 지금 꽁꽁 묶여 있다라 좀 이야기하는데 좀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이렇게 교권 침해 사례가 학생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학부모나 보호자 등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네. 사실상 학교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교권보호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부모를 상대로 학부모의 잘못을 이제 조금 지적하는 형태의 위원회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조금 참고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라고 설득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교권 침해 그 사안의 경우에 학부모 측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하면 네.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굳이 열어야 되는지, 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또 선생님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어서
뭐 최근 이제 도내 통계를 보면 뭐 연간 한 150건 내외, 그리고 지금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한 90건 정도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네. 그건 실제로 발생하는 교권보호위원회 한 10%도 되지 않는 수치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강원교사노조 조합원 선생님들도 저희 쪽에 교권 상담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냐고 하면 열었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지수는 0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네,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권보호위원회 횟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교사 개인의 문제로 알아서 처리해라. 뭐 이러한 그 분위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교장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아동학대와 관련이 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부러 개입을 안 하려고 한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던데. 예. 또 오히려 예. 그런 사안이 인지됐을 때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아동학대 신고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믿고 의지할 곳이 없고 오로지 그냥 나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교육전청이나 도교청 쪽에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은 없고 알겠습니다. 추후에 예. 이제 뭐 소송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치유 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 이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좀 그 뒤에 웹툰 작가죠. 주호민 씨의 이제 그 아이와 네. 관련된 또 문제가 또 이제 알려졌습니다. 특수교사죠. 이게 더 이제 힘들겠습니다만은 이 아동학대로 바로 이제 그 고소가 되면은 기소가 이루어지고요. 네. 뭐 선생님들은 저항할 방법이 없이 그냥 바로 그 대기 발령이 되고 이게 나중에 무죄 유무죄를 떠나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 특수교사이건 일반 교사이들 간에 좀 비일비재한 사례인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신고가 된다 들어가면 이제 바로 그 가피해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교육감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너무 적극 대응하는 바람에 네. 이제 신고 즉시 직위 해제가 되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고요. 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뭐 개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조사나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발표를 네네. 했어요. 지금 이야기했던 선생님을 오늘자로 복직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법적인 대응을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네네. 밝혔는데 네. 이러한 그 변화에 대해서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 즉시 직위해제를 한다는 그런 조치가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로 인해 신고 즉시 직위해제를 당하면서 사실은 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불이익이 많았었고 또 혼자서 이렇게 재판에 대응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의 교육활동을 공무수행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함께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 편에서 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그 움직임 조치가 뭐 일종의 시해, 배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또 이제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요즘 뭐 대비되는 사례들 좀 많이 이제 알려지던데 8살 학생이 선생님에게 어떤 그 난폭한 행동을 하니까 경찰들이 와서 뒤로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뭐 이건 좀 우리 시각으로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은 또 굉장히 엄격하기도 하고요. 한 중간 정도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제가 지금 우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어쨌든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사이든 어떤 직업을 떠나서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유 없이 욕설을 듣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는 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경찰이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도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성폭력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도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교육 활동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을 조금 1차적으로 학교 내에서 좀 판단을 해서 이제 신고하는 이후에 조치를 하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만은 이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다시 한번 연결해서요. 네. 좀 이야기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제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가치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이 일부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너무 강조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강원도는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하는데, 이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그로 인해 학생의 자유권이라든가 학습권을 너무 이제 보장하다 보니 이제 이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분 생활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은 금쪽이 좀 아이들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좀 상담을 받는 이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학교 생활이 나오죠.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아이가 정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전혀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가 특별해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현재 학교 시스템의 문제를 또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만은 혹시 그런 사례를 좀 많이 좀 방송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는 학교에서도 일상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일상적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반에나 다 있고, 네. 예. 이야기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또 저희가 도내 이슈 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교사 노동조합의 손민정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8시 51분입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아카데미 극장 이 존폐 여부를 두고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시에서는 결국 이제 철거로 확실하게 좀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에 대해 사실상의 철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건립된 지 60년가량 경과한 아카데미 극장의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25일 밝혔습니다. 원광수 시장이 민선 8개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안전인 만큼 성면을 남김없이 즉각 제거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당부장 부서에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극장이 건립될 당시인 1963년에는 안전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탓에 지붕 전체가 성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 시공됐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성면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제암연구소 지정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면의 분진이 바람을 통해 실려 나갈 경우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쌓이게 되고 20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성면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성면 해체 감리와 성면 폐기물 처리 용역, 성면 해체 공사 용역을 단계별로 발주해 성면 지붕 해체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극장 해체심의위원회 심의를 남겨둔 상황에서 사실상 극장 철거 수준에 들어간 셈입니다. 더욱이 극장 내부의 건물 균열이 발견된 데다 최근 폭우를 거치면서 육안으로도 누수 흔적이 확인된 상태에서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게 원주시의 판단입니다. 네. 하지만 그 아카데미 친구들을 비롯한 좀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들, 이 성면 제거가 철거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놓았군요. 네, 원주시에서 제기한 아카데미 극장의 성면 분진 주장에 대해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철거를 위한 명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이 성면 분진에 노출했다고 말하지만 선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건축물 선면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원주시의 성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694건에 달하며 이중 행정기관, 어린이집, 대학교, 마트 등이 포함됐는데 갑자기 아카데미 극장이 1순위 성면 철거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주시에서 지적한 건물 균열과 누수도 2022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상태 평가는 C등급이며 안전성 평가에서는 D등급이라고 보고됐다. 이는 조속한 보수 보강을 통해 건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안전하지 않아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는 원주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연대는 아카데미 극장 등록문화재 지정을 주장했습니다. 연대는 아카데미 극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면 성면 지붕은 당연히 철거될 것이다. 원주시는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지정에 동의해 성면 철거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대는 원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화, 송기영 국회의원에게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철거 뭐 예정대로라면 뭐 이번 달부터 뭐 진행한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좀 살펴보죠. 원주시 규례면에 한 석산 개발 업체가 이 채석장 확장을 추진 중인데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다고요? 네, 원주 규례면 규례리에 한 석산 개발 업체가 채석장 확장을 추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듀네스는 기존 허가를 받은 규례리 일원 22만 6,792제곱미터 부지의 50%에 달하는 11만 6,321제곱미터 부지를 추가한 총 34만 3,113제곱미터 규모의 석산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듀네스는 내년부터 10년간 단계별로 기존 허가지에 잔여량까지 포함한 1,623만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정도의 골재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근 5곳 채석장으로 인해 수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채석장 규모가 커지면 발파 및 소음, 비산 피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채석장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국진 규례 1 이장은 지금도 밖에서 빨래도 놓지 못할 정도로 비산먼지가 심각하고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큰 상황에서 채석장을 계속해서 늘리기만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사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규례면 일대는 또 다른 석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경기개발이 대규모 채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석산개발업체들의 사업 연장과 관련된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채석장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오후 9월 8일까지 듀네스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을 시행합니다.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는 8월 17일 오후 2시에는 도농교류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듀네스 관계자는 지역 상생은 물론 기존 저감 시설을 강화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평창 터미널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 평창군의 터미널 인수를 요청했다고 하는군요.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평창터미널 사업자 대표가 터미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평창터미널 대표는 지난 6월 평창군의 터미널 사업의 포기와 평창군의 터미널 인수를 희망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평창군이 터미널 운영비 환경 개선 사업비로 연간 4천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매표 수익 감소로 터미널의 적재 상황이 지속되자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터미널은 오랜 기간 평창과 외부를 잇는 유일한 교통교점이었지만 2017년 12월 KTX 평창역이 들어서며 이용자가 급감했습니다. 2013년까지 일평균 이용자는 200에서 300명이었지만 현재는 6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평창읍병원에는 지난달 25일 평창읍사무소에서 평창읍 주요 현안 사업 토론회를 열고 평창터미널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평창군은 터미널 부지 이전 및 정류소 직영안, 현 부지 및 건물 매입 후 직영하는 안 등 2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적정 운영 방향을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KTX 평창역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는 또 시대의 또 변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8월의 첫날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